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모두 문제된 사례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2-9660 판결 사안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다 갑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토지상의 갑이 건물을 지은 거죠. 근데 이제 미등기였어요. 지은 사람이 취득하죠? 이거. 등기 없을 때, 이 원슈 취득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한 사람이 일단 원슈 취득한다. 등기 전에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팔아버립니다. 을에게. 그래서 을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는데, 아직 미등기다 보니까, 갑이 등기를 못했다 보니까, 을이 건물까지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못해요. 이게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상태는 토지는 을의 소유이지만 건물은 그대로 갑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원시 취득을 한 신축을 한 원시 취득자 갑이 법률상 소유자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 을 입장에서 아직 미등기 건물이다 보니까 을이 등기한 토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이래서 대출을 받고, 자, 이 결국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다른 상태예요. 실질적인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는 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정지상권 이런 거 따질 때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 이런 거 따지는데 이때의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어때요? 법률상 소유자만 따진다면 토지는 을, 건물은 갑이에요. 그래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근저당권을 이렇게 실행하거든요. 임의경매를.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근저당권 설정할 때에는 토지만 등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토지만 잡는데 근저당권 설정하고 그 이후에 을이 이 갑의 협력을 얻어서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어때요? 임의경매를 신청해요. 돈을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토지만 경매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권이 정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낙찰자죠. 낙찰자가 정이 됩니다. 자, 정이 현재 명의자, 그죠? 을이죠. 여기서는 지금 실질적 소유자이면서 명의자가 됐어요. 이 단계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 및 인도 청구, 그다음에 지료 청구를 하는데, 을이 무슨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이게 다 지겠지만 을한테는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 인정되고 인도 청구 인정되고 지료 청구 인정된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이어야 되는데 을이 건물을 매수하긴 했지만 등기를 못했어요. 이때 소유자 동일 요건 따질 때에는 법률상 소유자를 전제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는 을, 건물은 갑소유라서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이 을한테 이렇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을이 이 단계에서 지금 요 매매 단계에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거 아닌가? 자, 을이 이때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갑에게 인정된 법정지상권, 그걸 보존 등을 함으로써 취득한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런 주장이 가능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이게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지금 저희가 그 법률상 소유자를 전제로 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 요건을 따진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매매 단계에서 법률상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을과 갑 이렇게 돼요. 토지는 을, 그 다음에 건물은 갑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졌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언뜻 보면 가능해 보이죠.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졌고, 이 보존 등기 시점에 이 채권 계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을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니까 을이 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되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해 철거 청구, 인도 청구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본 건데, 법원에서는 이걸 인정해 주지 않았죠. 지금 이 매매로 인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거는, 그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법정지상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을이 주장하는 거는 이 매매로 인해서 갑이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갑이 토지 소유자 을,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 갑으로 변동됐기 때문에 갑에게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갑에게. 근데 갑은 건물을 팔았죠. 토지를 사용할 실익도 이유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을은 갑이 취득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자기가 취득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일단 2단계에서 갑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갑은 팔았잖아요. 그리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한테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을이 건물을 샀고 을이 건물을 사용할 뿐이지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갑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걸 전제로 한 을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때 취득은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동일 소유에 있어서 이 법률상 소유자를 이 한정한 대법원 판결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매매 당시에 갑이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한 거 아니야, 그거를 을이 취득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해본 건데, 이때 성립하는 갑에게 인정되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갑이 실제로 토지를 사용하여 그런 상황에서나 인정해 주는 거지, 갑은 매도해 가지고 을이 문제없이 이 토지를 사용하죠. 자기 땅이니까.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편법적인 주장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판례를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될 것 같으니까 전원합의체까지 회부됐었죠. 그래서 보시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독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을 전제하는데,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가 아니죠. 땅은 을, 건물은 갑. 을이 건물까지 매수했지만 등기를 못해서 그대로 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366조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또 이제 주장을 해봤죠. 을이 갑이 취득한 걸 을이 승계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해서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을에게 격려된 경우에 매도인 누구예요? 갑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매매하고 뭐 이 땅을, 을이 소유한 땅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편법적 주장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모두 주장되고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